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두 번째 단원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이제 끓는 점을 이용한 중류라는 방식을 우리가 같이 한번 배워봤고요. 오늘은 이제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밀도라는 게 뭐였냐면, 이제 같은 부피에 해당하는 질량이 누가 더 크느냐, 같은 크기만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의 질량이 더 크느냐, 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게 우리 밀도였었죠. 그쵸? 그래서 밀도는 어, 부피분의 질량으로 표현이 되는 그런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었던 그런 값이었었죠. 그쵸? 그래서 같은 부피당 질량이 얼만큼 차이가 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었고요. 바로 내려가서 우리 밀도차를 이용해서 어떻게 분리하는지 이 실험 내용 같이 한번 간단하게 보고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과 식용유의 혼합물을 분리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분별 깔때기라고 하는 실험 도구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분별 깔때기의 구조는 이렇게 이제 이 깔때기 약간 플라스크 형태의 그런 이제 물방울 모양의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이 출구 부분을 열고 닫게 해줄 수 있는 이 꼭지 부분, 그 다음에 위쪽에 뭐 용액들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뚜껑, 그리고 이제 마개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우리 물과 식용유 이렇게 이제 넣게 되면은 물하고 식용유는 섞이지 않는 물질이기 때문에 층이 분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물의 밀도가 식용유의 밀도보다 더 크죠. 더 크기 때문에 물이 아래층 그리고 식용유가 위에층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때 층이 나뉘면 이 마개를 열고 꼭지를 천천히 돌려 아래층의 액체를 삼각 플라스크 가에 받아주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마개를 열어준다라고 하는 과정이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이 마개를 열어줘야 이 꼭지를 열었을 때 이 액체, 이 안에 들어있는 액체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개가 닫혀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들의 힘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액체들이 나오지 못하고 여기 멈춰 있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이제 마개를 열어주면 외부에서 이제 공기가 이제 이 액체들을 눌러주면서 아래로 빠져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단원에서 엄청 중요한 얘기는 아니기는 하지만 실험 과정에서 이 마개를 여는 과정이 반드시 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먼저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 꼭지를 천천히 돌려서 아래층의 액체를 삼각 플라스크 가에 받아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 당연하겠지만 이 가라는 이제 플라스크에는 어, 물이 담기겠죠, 그렇죠? 아래층에 있었던 물이 담기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층의 경계면의 액체를 삼각 플라스크 나에 받아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리 과정에서 사실상 물리적으로 이 물과 식용유가 섞여 있는 중간층, 이 중간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대중으로 딱 여기까지가 물이고 여기까지가 식용유, 여기서부터 식용유 이런 식으로 나누기가 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계면에 있는 그런 이제 액체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시원하게 그냥 나 플라스크에 받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플라스크에는 물과 식용유가 섞여 있겠죠. 식용유가 섞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거를 이제 완벽하게 딱딱 분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경계면에 있는 이 물하고 식용유가 섞여 있는 이 액체는 사실상 그냥 이제 버려지게 되겠죠. 우리가 분리를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층에 있는 액체는 분별 깔때기의 입구를 이용하여 삼각 플라스크 다에 받아주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이 출구고요. 이쪽이 입구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위에만 이제 식용유만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굳이 꼭지의 이 조그만한 부분으로 천천히 빼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위쪽에 입구 부분에 마개를 열어서 시원하게 삼각 플라스크 다에다가 받아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플라스크에는 식용유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이야기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여기 2번 정리 내용은 방금 전에 제가 말하면서 다 설명을 했고 1번도 사실상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분별 깔때기 속의 혼합물이 층을 이루는 까닭은 뭐냐면 서로
섞이지 않고, 얘가 되게 중요해요. 이 서로 섞이지 않는다라는 이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물이 식용유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층이 생긴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섞이지 않고 물이 식용유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층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알아주시면 사실상 밀도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는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섞이지 않는,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액체 혼합물에서 밀도가 작은 액체는 위로 뜨고요. 밀도가 큰 액체는 아래로 가라앉아 층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면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뭐 언급은 안 했지만 실제로 그 생강열기에서 나오는 간장과 참기름에서 참기름을 떠낼 수 있는 것도 참기름의 밀도가 간장보다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장 위에 뜬다. 그리고 밀도가 단순히 작다를 떠나서 서로 섞이지 않기 때문에 위에 뜰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이 밀도 차이를 이용한 그 혼합물의 분리를 어디에 또 사용할 수 있느냐? 그림 6-22 왼쪽에 있는 이 사진처럼 이 바닷물에 이렇게 이제 기름이 유출이 됐을 때 다행스럽게도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기름은 물과 섞이지 않고 위로 뜨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유출된 기름은 바닷물보다 밀도가 작아서 바닷물 위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기름막이를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흡착포를 사용을 해서 기름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뭐 수세미, 초록색 수세미 비슷한 건데 요게 이제 어, 석유를 기반으로 만드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름을 잘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또 있죠. 아무튼 뭐 근데 위에 뜨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말 그대로 위에서 흡착포를 이용을 해서 분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밀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 방법으로는 밀도가 다른 두 가지 고체 혼합물도 분리가 또 가능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일단 고체를 녹이지 않아야 돼요. 고체를 녹이지 않고 밀도가 두 고체의 중간 정도인 액체를 넣어서 분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아래쪽에 있는 이 그림처럼 여기 여러 가지 플라스틱이 막 섞여 있는 상황에서 이 두 플라스틱을 녹이지 않는 그리고 이 두 플라스크의 밀도가 두 플라스틱의 밀도의 중간 정도인 액체인 물을 집어넣게 되면은 녹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섞이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상황에서 물보다 밀도가 큰 건 아래로 그리고 물보다 밀도가 작은 건 위로 이렇게 뜨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원리로 재활용을 위해 폐플라스틱을 분리할 때도 이용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까지 해서 밀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